한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이민 단점 10가지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많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혼자 미국에 오시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같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뭐 친정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 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곳에 오면은 새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기대고 뭔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랑 같이 미국에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다 보니까 부모님 찬스가 없다는 게 좀 육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덜 하기는 한데 혹시나 뭐 배우자 그 직장 따라서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더욱 집에만 계시면 고립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움이 크신 것 같아요. 또 여기 명절 때마다는 미국은 더더욱 더 이제 가족 중심 사회다 보니까 땡스기빙이라든지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때 조금 많이 외롭고 또 많이 우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음식이에요. 음식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쿠팡 로켓 배송이 익숙해져 있고 또 배달 음식에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는 한국 음식점이 한국만큼 당연히 없고 또 있더라도 당연히 맛이 그만큼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그게 감사한지 몰랐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런 한국 음식들이 되게 많이 그립기도 하고 특히나 포틀랜드는 좀 맛있는 한국 음식점이 다른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시애틀 비해서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리움이 크고 시애틀에 한 번씩 놀러 갈 때마다 뭐 비비큐 치킨을 먹는다든지 좀 그렇게 나름의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이게 가장 크기는 한데 언어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 아 영어 문제 없겠네라고 하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이제 6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랑 한국 친구들이랑 놀아가지고 6년 산 거 치고 영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영어를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생활 언어는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할 때 보면은 농담을 이해 못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럴 때 조금 약간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아 나 약간 아싸 아닌데 약간 아싸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다 같이 웃을 때 저는 이제 이해 못 했는데 그냥 뭐 같이 따라 웃는다라든지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언어에 대한 이제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오면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다 뭐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해결을 하려고 해도 다 영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를 좀 더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민 오셔서 산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화 차이예요. 정말 이게 저에게는 또 큰 단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뭐 영어 아예 못하는 게 아니니까 미국에 오면은 충분히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제 문화 차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관심사나 이제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 뭐 주변 외국 친구들을 이제 사귀실 때 그런 문화 차이에서 제가 느꼈던 그 벽이 굉장히 컸었고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간호사로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의사 옆에서 이제 기구 전달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마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주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의사가 돌아가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영화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듣고 있었죠. 뭐 그 의사부터 시작해서 나는 뭐 어떤 영화가 제일 재밌었고 그러면 다들 막 저는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겠는데 다들 막 맞다며 그거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있는 또 마취과 의사가 또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영화가 제일 재밌었다. 그러면 맞다 맞다. 근데 약간 갑자기 슬슬 이제 불안해 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 이제 저밖에 없고 분명히 나한테도 물어볼 것 같은데 제 차례가 오는 걸 이제 느껴가지고 진짜 똥줄 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마스 영화 본 게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나 홀로 집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서 그 순간에 갑자기 기억나는 게 이제 러브 액츄얼리라서 사실 그 영화 줄거리 기억도 안 나지만 그냥 아 나는 러브 액츄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막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아 맞다 그거 진짜 재밌었다 막 이러면서 땀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차례 끝나니까 아 그러면 또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해보자 또 이러는 거 의사가 진짜 그냥 다들 입 다물고 그냥 수술입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뭐 농구 선수를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농구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아니면 옆집 친구 이야기인지 아들 이야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아예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농구 선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수술실에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할 때 워낙 주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눈치껏 그냥 알아듣고 이제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할게요. 당연히 빠르고 실속 있는 외국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 8, 90%가 느리다, 실속이 없다. 그래서 뭐 하나 반품하려고 하면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서류 처리 같은 것도 이제 뭐 진행이 느려요. 뭐 담당자가 갑자기 휴가를 갔다던가 그럼 휴가 또 뭐 길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고 또 복귀했는데도 뭐 겨우 해가 그 담당자가 처리를 하면은 또 그 처리하는데 뭐 또 오류가 있어요. 또 잘 못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좀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뭐 인터넷도 지금 저희 집도 와이파이가 뭐 됐다 안 됐다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또 바로 이제 전화해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 연결 통화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또 이제 한 번에 바로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처음엔 답답할 수 있는데 그 미국에 사시려면 그 모든 조급함과 그런 실속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와이파이 안 되더라도 안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좀 기다리시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맘 놓고 기다리보다는 또 할 말은 또 해가면서 좀 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갈게요. 운전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장롱면허긴 했는데 사실 이제 면허는 어떻게 따기는 했는데 평생 운전 안 하고 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운전해주는 그냥 차 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평생. 내가 왜 그 무서운 운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온 이상 뭐 사실 뉴욕은 뭐 대중교통 잘 돼 있다고 해서 차 없어도 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진짜 뭐 차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운전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뭐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운전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간호사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운전을 좀 배우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지금 운전 말고도 지금 힘든 산들이 너무 많고 적응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 텐데 초반에는 거기다가 운전까지 못해서 배워야 된다? 또 새로 해야 된다?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기 직전에 조금 연수를 받고 오기는 해서 그나마 조금 덜 스트레스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힘들었고 운전을 꼭 배워서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평범했던 일상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이런 거 뭐 여기서도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친한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 일단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국처럼 이렇게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랑 디저트랑 맛있는 거 먹고 이러한 좀 평범했던 것들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밥 먹고 카페 가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강 가서 뭐 자전거 타고 돗자리 펴서 이제 치킨 먹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못 하신다고 봐야죠. 근데 뭐 그거 못 하는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 또 하실 수 있는 것도 이제 많긴 하지만 제가 말한 건 이제 평범했던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일상들 그다음에 뭐 퇴근 후에 이제 친한 동기들이랑 카페 가서 이제 수다 떨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엄마 집에 가서 엄마 밥 먹으면서 나른하게 누워 있기
약간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가 봐요.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쓰던 이제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생리대, 뭐 목욕 제품, 뭐 그런 것들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쓰던 화장품 가져오시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도 뭐 화장품 다 있긴 하지만 또 자기한테 맞는 걸 또 다시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막상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던 화장품이나 그냥 그런 제품들은 가져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자주 가던 미용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한국 미용실이 있기도 한데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미용실 찾는 게 진짜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미국 이민 가시는 분들 보시면은 바리깡이라든지 가위 같은 거 사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남자아이가 있으면요. 그냥 동네에 뭐 베트남 사람이 하는 미용실 가더라도 뭐 한국 가격 못지않게 비싸고 그렇다고 뭐 잘 자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잘라줘야겠다 해가지고 사왔는데 어느 날 막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아이 머리를 뭐 어떻게 깎고 또 남편 머리 깎아주는데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 더 이상 여보 머리 못 깎겠다. 그냥 돈 내고 그냥 미용실 가자. 그냥 내가 더 많이 벌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 뭐 피부과 가가지고 뭐 보톡스 맞거나 관리 받거나 피부 관리 받거나 뭐 마사지 받거나 이제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가격이 미국에만큼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진짜 비싸거든요. 특히나 마사지 같은 것도 이제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업 받는 것들은 이제 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관리를 못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옷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국이 진짜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뭐 여기도 잘 찾아보면 있겠지만 한국 사람 체형에 맞는 그런 옷들은 한국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 뭐 여기 일단은 뭐 여기에서는 제가 겨울에 진짜 코트 입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패딩 입고 한국에서도 안 꾸몄지만 여기 와서는 더 안 꾸미는 것 같아요, 진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 계속 이제 살다가는 이제 미국화가 되겠다라는 걸 이제 좀 많이 느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치안이에요. 치안. 치안은 당연히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총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고 막 카페 가서도 그냥 책상에 뭐 가방이나 지갑, 핸드폰, 뭐 노트북 다 그냥 놓고 그냥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치안은 좋은데 여기서는 진짜 제가 뭐 점심 때 밥을 먹다가 화장실 가더라도 뭐 도시락통 이런 거는 두고 가기는 하는데 중요한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다 챙겨서 다녀요. 언제 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치안이 좀 안 좋은 거.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서도 이제 몰에서 이제 총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뭐 당연히 한국이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임신하신 분들에게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시민권 생각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출산을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이제 출산에 관해서는 한국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 지금 제가 사는 이제 포틀랜드 여기서는 이제 조리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출산을 했을 때만 해도 조리원에서 2주 동안 지내면서 마사지도 뭐 매일 받아서 이제 붓기도 빼고 뭔가 관리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나 다 뭐 계시니까 언제든지 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더라도 뭐 엄청 가격이 뭐 이게 여기만큼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리원 뭐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출산하자마자 한 뭐 이틀 정도 이제 입원하고 바로 퇴원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조리를 하죠. 산후조리를 이제 한 다음에 아이를 이제 데이케어를 보내고 싶으면은 데이케어 비용이 진짜 비싸요. 한 달에 기본 당연히 이제 1,000불은 넘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심지어 근데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도 옆에 없어.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한국처럼 뭐 육아휴직이 뭐 1년이 나오다는가 뭐 그렇게 그렇지가 않고 자기 휴가를 더 다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최대 길게 쓸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6개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당근마켓 같이 그런 페이스북 마켓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아기가 한 9개월 될 때까지 키우다가 왔는데 그 당시 때 너무 당근마켓을 엄청 잘 이용을 했어요. 뭐 장난감도 그렇고 잠깐만 쓸 물건들은 이제 사고 또 팔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약간 그렇게 좀 편하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만약에 여기서 정말 저랑 남편 단 둘이서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했었어야 되면 좀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아닐까 이제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국 이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부모님을 포함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하셨던 말들이 더 이상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한국이 이제 얼마나 잘 사는데 다들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린데 너는 왜 이제 미국을 가냐.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완전 동의한다고 했어요. 나도 미국 뭐 아메리칸 드림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은 개고생할 것도 알고 특히나 저는 이민 1세대는 정말 그냥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상 전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뭐 돈 있고 뭐 집 있고 이러면은 정말 한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정말 얼마나 편리한 게 많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단점들 이제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 살면서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가장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을 다 자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약간 그럴 때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이민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오기를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 50세가 돼서 돌아봤을 때 뭐를 더 후회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에 안 오고 그냥 다 준비하던 거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살았다면 미국에 안 온 거를 더 많이 후회할 것 같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여기 와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만약에 이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경험을 안 했더라면은 진짜 모를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면 얼마나 뭐 보람된 일인지. 그래서 이제 고생하더라도 일단은 미국에 와보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오게 되었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단점을 다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제 장점도 많고 그냥 본인에게 제일 맞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뭐가 후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 온다고 해서 성공한 삶도 아니고 또 한국에 있다고 해서 성공한 삶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공의 기준이 어느 나라에 있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 이제 있던지 그냥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또 거기서 행복을 또 찾는다면 그게 또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뭐 성공한 삶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비록 이렇게 단점이 많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틈틈이 이제 행복을 찾아 나가려고 남편이랑 또 아들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시는 선생님들 이 영상 보시고 미국에 이제 이러한 단점들도 있다는 거 미리 알고 염두에 두시고 또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